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황해도 일대에 전생되던 가명극 봉산탈춤 가운데 제6과장 양반춤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봉산탈춤은 전체 7과장이며 각 과장이 독립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산탈춤 6과장 양반춤의 주제는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입니다. 양반춤에서는 언어 유희와 열거, 대구, 익살, 과장 등을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합니다. 서민 계층의 말과 양반 계층의 언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무대와 객석 그리고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봉산탈춤은 약 200년 전부터 황해도 일대의 주요 읍이나 장터인 황주, 봉산, 서홍, 평산 등지에서 성행하다가 황해도의 전 지역으로 퍼진 민속극입니다. 춤과 노래 그리고 대사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중요 무형 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양반과 파괴승 그리고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절에서 합숙하며 연습을 한 뒤 5월 단오날 등에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양반춤은 봉산탈춤의 전체 7과장 중에 6번째 과장입니다.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가 관객과 악공과 함께 한패가 되어 문자를 써가면서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과장에서 말뚝이는 익살과 과장, 또한 대조와 열거, 그리고 양반의 억법을 흉내내며 뜻을 뒤집는 반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양반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가 주고받는 말이 극을 이끌어가며 양반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의 말과 행동이 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양반 말뚝이 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반춤은 5개의 제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추는 대목을 경계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제담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이 독립적이어서 순서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전체 의미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옴니버스식 구성은 봉산탈춤의 다른 과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양반춤의 주요 제담입니다. 봉산탈춤의 6과장 양반춤은 양반의 뜻풀이 제담과 담배를 소재로 한 제담, 그리고 장단을 소재로 한 제담, 또한 조기를 소재로 한 제담과 세차를 소재로 한 제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담 가운데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말뚝이의 인도로 양반 3형제가 나오는데 양반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모습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스스로를 희화화합니다.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제담에서는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다고 하며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양반을 개가죽 방석과 계다리 밥상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말뚝이의 양반 찾기의 제담에서는 노생환님을 노세환님이라고 하여 노생환을 가축인 노새에 비유하고 거기에 말뚝이가 올라탄다고 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또한 쌤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격식을 차리지 않음으로써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양반의 세처를 정하는 제담에서는 양반의 세처를 마구간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하며 양반의 담배를 돼지똥물에 축여놨다고 말하며 희롱합니다. 한편 이 제담에서 말뚝이가 묘사한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는 보석과 꽃무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반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고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양반들의 글자 놀이에서는 양반들의 시조읍기와 말뚝이의 민요 부르기, 그리고 양반들의 함시 짓기와 파자놀이 등을 통해 자신들의 허세와 무지함을 폭로합니다. 시조읍기에서 양반들의 시조는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반들의 허위적인 자기 과시를 비판합니다. 운자놀이에서 상원은 지명을 나열하여 글자 수를 맞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한시를 짓습니다. 또한 서방은 운자를 한자가 아닌 한글로 맞추고 있으며 평민들의 생활 용어를 나열해 놓은 말장난 같은 한시를 짓습니다. 이는 양반들의 무지함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제놀이에서는 함자가 아닌 한글로 수수께끼 수준의 말놀이를 하며 자신들의 무식함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이는 양반들이 학식과 교양이 부족함을 스스로 폭로하도록 함으로써 풍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제담에서는 양반의 전령을 제시하고 취바리를 잡아오지만 말뚝이는 잡아온 취바리를 풀어주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양반을 부추깁니다. 이는 조선 후기 물질 만능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양반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입니다. 말뚝이는 양반을 모시는 하인입니다.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으로 보아 마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반들에게 복종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재치 있는 언행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저항하는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춘향전의 방자형 인물에 해당하며 전체 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양반 삼형제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배 계층을 대표합니다. 창옷에 관을 쓰고 패자의 복관을 쓰며 부채와 장직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양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겉모습과 어색한 행동을 통해 양반 계층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스스로 폭로합니다. 희화화의 대상이며 말뚝이가 이들을 조롱하고 풍자합니다. 취바리는 조선 후기에 급속히 성장하여 세력이 강해진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얼굴이 붉고 뱀의 등처럼 생겼으며 힘이 무척 세고 날랜 인물입니다. 나랏돈 노랑돈 7푼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당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양반춤의 제담 구조입니다. 각 제담에서 말뚝이가 시해라고 말하여 제담의 시작을 알린 뒤 양반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말뚝이가 곧바로 이를 조롱하자 양반이 호통하고 말뚝이는 변명합니다. 양반이 안심한 뒤에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춤을 추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가 연속됩니다. 이는 동일한 구조의 제담을 반복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풍자라는 주제의식을 강화합니다. 또한 관객들로 하여금 제담의 흐름을 짐작하게 하여 풍자의 내용을 기대하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드러냅니다. 구체적인 제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뚝이가 쉬라고 하여 제담을 시작하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합니다.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양반의 위험은 인물의 등장 단계입니다. 양반과 하인 말뚝이가 등장하여 그들의 상하관계를 정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뚝이의 조롱은 갈등의 형성 단계입니다. 말뚝이가 양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하여 양반들의 위험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반의 호통은 갈등이 고조되는 단계입니다. 양반은 말뚝이의 조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호통을 치고 말뚝이의 조롱을 부정하여 양반의 위험을 세우려 합니다. 말뚝이의 변명은 갈등이 하강하는 단계입니다. 양반의 호통으로 인하여 말뚝이가 자신이 했던 조롱을 부정하고 양반의 위험을 긍정하는 척합니다. 양반의 안심은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양반은 말뚝이의 변명으로 자신들의 위험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양반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며 양반의 위험과 말뚝이의 변명이 부정되고 말뚝이의 조롱이 힘을 얻게 됩니다. 춤은 제담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흥취와 분위기를 고조하며 한바탕 어우러져 춤을 춤으로써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합니다. 희극적이지만 반어적인 성격을 지니며 양반의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양반춤의 언어 유희적 표현과 양반에 대한 조롱입니다. 말뚝이는 양반이라는 호칭에서 양자를 개의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이르는 말임 개잘량의 양자에 빗댑니다. 또한 양반에서 반자를 마치 개의 다리처럼 휘어진 모습의 상다리로 되어 있는 자그마한 밥상을 이르는 개다리 소번의 반자에 빗댑니다.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 양반을 보잘것없는 물건과 동일시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뚝이는 생원에게 노생원님을 노세원님이라고 말하고 말뚝이 자신이 그 노세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 말뚝이가 노생원님을 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양반 삼형제의 맞이인 생원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말뚝이는 자신을 말뚝이님이라 칭하고 생원에게 쌤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미천한 신부님 자신을 높이고 양반에게 놈이라고 하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양반춤에서 시와 춤의 기능입니다. 시는 제담의 시작을 알리며 제담의 마지막인 춤과의 경계 역할을 합니다.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유도하며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춤은 제담을 마무리하며 장면을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춤을 춤으로써 제담 내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며 극의 식명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양반춤에 나타나는 해악과 풍자입니다. 양반춤에서는 익살과 과장, 그리고 대조와 열거, 또한 언어 유희 등을 통해 해악성과 풍자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말뚝이의 대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말뚝이는 양반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양반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폭로합니다. 또한 봉산 탈춤의 다른 과장에서도 기존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정신이 해악과 풍자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는 탈춤이 평민들을 중심으로 유희되던 놀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반춤에서 관객과 악공의 역할입니다. 관객은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조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이와 한 편이 되어 극중 현실에 참여하고 개입합니다. 한편 악공은 놀이판의 배경음악을 제공하고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하며 장단을 맞춥니다. 또한 관객과 마찬가지로 말뚝이와 한 편이 되어 극에 참여합니다. 양반춤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봉산탈춤에는 서민의 언어인 비속어와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말뚝이가 한자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것은 양반보다도 오히려 지적인 능력의 뛰어남을 드러냄으로써 양반들을 조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와는 달리 양반 형제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듯하면서 스스로 무식을 탄로내는 모습에서는 신분 질서의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양반춤에서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제담에 담긴 의도입니다. 양반들은 취바리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취바리를 함부로 대하는 양반들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또한 말뚝이는 생원에게 취바리를 풀어주고 돈을 받아 나눠 쓰자고 제안합니다. 말뚝이의 말에 동조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 양반의 부정부패를 풍자합니다. 양반춤에서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제담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시대상입니다. 취바리는 조선 후기에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상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취바리는 힘이 세고 날랜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당시 신흥상인 계층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전령이 사용되는데 전령은 양반의 명령을 전하는 증서입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만 힘세고 날랜 취바리를 쉽게 잡아들인다는 점에서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이가 양반들에게 잡아온 취바리를 돈을 받고 풀어주자고 말하는 대목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이미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의 전체 구성과 내용입니다. 제1과정은 사상자춤입니다. 탈춤판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4명의 상좌가 사방신에게 절을 하며 관객의 안녕과 복을 빌어줍니다. 놀이판을 정화시키면서 공연이 잘 끝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동서남북 사방의 신에게 제를 알리는 의식무입니다. 종교주술적 기능을 하며 대사 없이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과정은 팔목중춤입니다. 1경인 목중춤과 2경인 법권놀이로 구성됩니다. 제1경 목중춤은 8명의 목중이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승려 생활을 파괴하는 모습을 사설과 춤으로 연출한 뒤에 퇴장합니다. 제2경 법고놀이는 목중들이 등장하며 미리 탈판의 중앙에 준비해 놓았던 법고를 가지고 익살과 제담으로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법고놀이를 공연하지 않습니다. 제3과정은 사당춤입니다. 7거사가 등장하며 그 중에 한 명이 화려하게 치장한 사당을 업고 있습니다. 호라비거사가 사당을 희롱하자 7거사들이 호라비거사를 내쫓습니다.
사단과 거사들은 가면을 위로 젖혀 쓰고 놀량과 앞산 타령 그리고 뒷산 타령 또한 경발림 등을 합창하며 북과 장구를 치면서 놀다가 전원 퇴장합니다. 제4과장은 노장춤입니다. 노장춤과 신장수춤 그리고 취바리춤의 3경으로 구성됩니다. 제1경 노장춤에서는 부처라며 칭송받던 노장이 젊은 여성 무당인 소무의 유혹에 빠져 파괴합니다. 제2경 신장수춤에서는 소무를 위해 신장수를 속여 신발을 빼앗습니다. 제3경 취바리춤에서는 취바리가 등장하여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를 차지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신세타령을 합니다. 취바리는 유혹에 넘어가 파괴했던 노장을 욕보이며 승려의 허위를 풍자합니다. 제5과장은 사자춤입니다. 부처님이 사자를 보내 노장을 파괴시킨 목중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파괴승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목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목중은 다른 7명의 목중을 대표하여 사자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합니다. 회개한 목중들과 사자가 화해의 춤을 추는데 이는 놀이판을 정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6과장은 양반춤입니다. 주로 말뚝이와 양반 3형제와의 제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반의 뜻풀이 제담, 세철을 소재로 한 제담 등과 시조흡기, 한시짓기, 파자놀이, 나랏돈 잘라먹은 취바리를 잡아오는 제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반집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내용으로 독설과 풍자로서 양반의 허세를 희화화하고 욕보입니다. 제7과장은 미알춤입니다. 미알과 영감, 그리고 덜머리집의 삼각관계와 미알의 죽음을 다룹니다. 난리 중에 헤어졌던 영감과 미알 할미가 재회합니다. 그러나 영감의 첩인 덜머리집의 출안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미알 할멈은 영감한테 맞아 죽게 되는데 이는 서민의 생활상과 남성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남강 노인이 등장하여 무당을 불러 미알 할멈의 원혼을 달래는 무당굿을 합니다. 이 무당굿은 놀이판을 정화하고 잡귀를 쫓는 박사의 의식으로 탈을 태우면서 전체 판이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봉산탈춤의 주제의식과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입니다. 봉산탈춤에서는 파괴승의 말과 행동을 풍자하여 불교의 관념적 초월주의를 비판합니다. 양반의 무지함과 허위를 조롱함으로써 지배층의 권위의식을 풍자합니다. 또한 여성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을 고발합니다. 봉산탈춤에 드러나는 이러한 주제의식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과 양반 계층의 몰락, 그리고 평민의식의 성장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양반을 조롱하는 제담과 언어 유희가 돋보입니다. 서민적인 체취가 풍기는 언어를 구사하여 당시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근대적인 서민의식을 바탕으로 익살과 반어, 그리고 과장 등을 사용하여 고도의 풍자성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비속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등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입니다. 봉산탈춤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봉산탈춤에는 서민의 언어인 비속어와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고사성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향유계층이 평민뿐 아니라 중인과 양반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는 민중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봉산탈춤에서 춤과 노래 그리고 악공의 역할입니다. 등장인물이 국거리 장단에 따라 춤을 추면서 등장하고 퇴장을 합니다. 이는 장면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관객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합니다. 악공은 극의 진행에 필요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말을 주고받으며 극에 적극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극의 갈래입니다. 전통극에는 대표적으로 가면극과 인형극이 있습니다. 가면극은 탈놀이로서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연극입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극중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유동적이어서 관중이나 악사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등장인물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형극은 인형을 매개로 배우의 심리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연극으로 사람의 손이나 끈으로 인형을 조종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인 인형 조종사가 필요하며 인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민속극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민속극은 일반적으로 각 과장이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심령나는 놀이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유발하는 공연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특히 가면극에서는 가면의 힘을 빌려 실제 사회에서의 귀천이나 상하관계의 틀을 깨고 하층민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말 장난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비 문학의 특징에서 언어 유희로서 하나의 노래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극의 재미를 주면서도 평소에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을 민중의 관점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속극은 서민들의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극에서 탈의 기능입니다. 민속가면극에서 탈은 각 등장인물의 특징을 과장되고 회화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탈의 인물의 성격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탈의 모습만으로도 등장인물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극에 대한 관객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가면극이 상류 계층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풍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가면극과 서양 연극의 차이입니다. 가면극은 개방적 구조로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기 때문에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극은 폐쇄적 구조로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 장치와 소품 등을 사용합니다. 가면극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관객은 능동적 참여자로서 등장인물들과 극을 함께 이끌어 나갑니다. 반면에 연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전통 가면극에 비하여 엄격하기 때문에 관객은 수동적 참여자로서 극중 현실에 몰입하게 되며 대체로 극의 전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면극은 각 제단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인 반면에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면극은 주로 축제의 일환으로 연행되어 왔기 때문에 놀이의 성격이 강하고 춤과 노래와 같은 표현성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연극은 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연극이 줄거리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가면극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첨예한 갈등의 제시에 주력합니다. 따라서 가면극의 줄거리는 간단하고 배경이나 인물도 단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대에 두드러진 사회적 갈등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관객도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가면극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대에서 연출되는 장면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뚜렷하게 재인식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전생되던 가면극 양주 별산대 놀이가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봉산 탈춤과 마찬가지로 산대 도감극의 하나이며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외형적 결함이나 구색에 맞지 않는 복장 등을 통해 양반을 조롱합니다. 또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양반을 희롱하고 세차를 마구간으로 표현하며 돈을 받고 형벌을 감해주는 모습 등이 유사합니다. 다만 표현 면에서 봉산 탈춤의 대사가 운문적이라면 양주 발산대 놀이는 평범한 일상 대화를 사용하며 민속 가면극 가운데 가장 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춤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박지원의 한문 단편 소설 양반전이 있습니다. 양반전에서는 평민 신분의 부자가 양반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이러한 설정은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봉산 탈춤에 등장하는 양반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정통성을 이은 양반으로 볼 수 없는 모습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양반답지 못한 모습은 평민이나 하층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던 조선 후기 지배계급을 잘 그려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